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레지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금 전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분께서 과외 상담을 이제 하고 가셨어요. 근데 방금 이제 수험생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한 내용을 저희 일반 이제 수험생들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보통 이제 수험생들이 뭐 공무원 준비하든 소방을 준비하든 영어 과목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건 다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와서 상담했던 수험생분은 이제 특정 직렬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다른 과목은 다 합격점에 가까웠고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들 영어가 점수가 안 돼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영어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 시험만 한 과목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무려 5과목을 정해져 있는 시간에 부족한 시간에서 긴 영어 지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어를 단순하게 방향 없이 요령을 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못 읽는 문제가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자신이 문제가 돼서 나오면은 수험생들이 거기서 당황하고 또 집중을 못하고 실수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 강사로서 수험생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수험생들이 모의고사 볼 때는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국가직 지방직 시험장 봤을 때는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자, 이런 경우는 그 수험생분께서 국가직 지방직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공부량을 줄여가지고 안 해서 잘 안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생들 영어라는 범위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서 자신이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자신이 약한 부분 또는 자신이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부분 넘어갔다가 시험장에 갔을 때 만약에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은 영어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거예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본인이 약한 부분이 있거나 약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넘어간 건데 그게 시험에 가서 튀어나온 거예요. 못 읽는 문장이 나오거나 약한 문법 파트가 나오거나 그럼 당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영어는 자신이 잘 아는 부분, 자신이 읽을 수 있는 문장 내에서 나오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약점 체크가 잘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면 영어 점수는 충분히 언제든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생분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기존에 어떤 교재들로 어떤 인간들로 공부를 했는지. 그런데 제가 딱 들었을 때 상담했을 때는 시중에 있는 유명 강의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험생분과 상담을 하고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분께서는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유명 강사님들의 강의는 많이 들었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기초 부족한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강사로서는 대형 강좌 또는 유명 강사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는데 1년 동안 인강을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강사님들의 커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1년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5과목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는 그 1년 과정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양이 적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이 강의나 과정이 많으면 강사님들이 하는 시행착오는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그 많은 교재를 다 진도를 빼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빨리 나가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그냥 중요 포인트 위주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대형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서 영어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험생들이 일반 수험생들이 아니라 수능 때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 편입을 준비했거나, 뭐 어학연수를 다녀왔거나, 토익의 점수가 있거나,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대형 강사님들의 많은 커리를 따라가도 부담이 없어요. 점수는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합격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영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도 해야 되고, 행정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 와중에 영어를 많은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분들은 자신이 단계별로 연습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대로 문장을 잘 못 읽는 수험생들이 남들이 하프문서 많이 한다고 하니까 하프문서만 들어가고 아직 문장이 읽지도 못하는데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직 문장 구조 같은 것도 잘 못 보는데 막 어려운 막 구문 천재나 뭐 여러 가지 규제들 많잖아요. 그런 규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단기별로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넘어가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강사님들도 문제점이 뭐냐면 과정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그냥 수업을 쭉쭉쭉 나가요. 그러면 영어를 잘 하시는 수험생들 상관이 전혀 없는데 못하시는 수험생들은 제대로 이해도 안 되고 제대로 연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기 바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강사님들도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 과목별로 이제 영역별로 이제 중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문법 시간에는 문법에서 시간 잘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하고 독해서는 독해 연습만 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잘 안 돼요. 사실 영어라는 거는 어휘 따로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에요. 다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장을 이제 실제 시험지를 보면요. 독해 지문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을 우리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시험에 갔을 때는요. 근데 독해 지문 안에는 많은 어휘와 어법 구문이 있어요. 다시 문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 특히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럼 독해 문장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법을 풀 때는 문법을 우리가 빠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독해와도 연관되어 있죠. 즉 문법과 독해, 구문 다 별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대형 학생의 커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법은 문법, 구문에서는 구문, 독해서는 독해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자, 또 수험생들 문제점은 뭐냐면 영어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강사님의 강의를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풀어본 게 아니라 강사님이 쇼를 보는 거예요. 축구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메시나 호나우두 앞에서 TV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 지금 축구 저거 보고 있을까 축구 잘하겠구나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공을 차봐야죠. 여러분들이 쉬운 교재로 좋은 교재로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다들 강사님의 쇼를 보고 있어요. 강사님들은 이미 다 풀어놓고서 본인이 강의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이 우리가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서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공무원, 소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영어를 못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잘 하니까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너무 강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강의에 의존하게 되면은 본인이 공부한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본인이 뭐가 약한지를 모르고 강사님들의 장기간 커리에 따라갈 수 있어요.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수업 기간을 줄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의 강의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1년 과정 만들어 놓고 다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강사님들의 이제 대형 강의, OT 강의를 보게 되면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사님들이 타 과목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많이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문제는 다른 과목은 밀리죠.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결국은 본인 교재를 팔아야 돼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시중에 많죠, 어려운 문제집. 그거 다 보라고 해요. 그러면 수험생분들은 제대로 기초과정도 제대로 못 잡고 제대로 이해도 안 되는데 어려운 과정을 들어가잖아요. 자신감이 진짜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운 교재를 보면서 인강을 더욱더 의존하게 돼요. 그럼 강사님들의 공포 마케팅에 제대로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좋은 강사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제가 직접 08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전 과목을 제가 다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요. 영어를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도 해야 되고요. 그럼 저는 좋은 강사라는 거는 물론 수험생들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맞춤식 수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질의응답, 피드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과외 수업이니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과정을 줄여야 돼요. 과정이 1년인데 어떻게 1년 안에 했겠어요. 듣기만 하지. 본인이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학으로 공부를 한다고 할게요. 또는 인강을 듣는다고 할게요. 강사님들의 커리를 다 따라가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할 시간도 없고, 소화할 능력도 힘들어요. 사실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은 계속 자신의 교재를 계속 보라고 해요. 영어 강사님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 보면서 되게 상당히 놀라는 부분이 영어 기출만은 힘들다. 막 모의고사도 풀어봐야 되고, 하프도 풀어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기출로 충분해요, 여러분. 기출이 너무 양도 많고, 기출도 어려운 문제 많아요.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강사님들은 아무도 기출로 충분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 강의를 1년 동안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 과목을 공부할 때 강의를 필요한 뭐 영역은 강의를 활용할 수 있겠죠.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들으세요. 두 번째는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그 교재를 직접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문제집을 보면은 첫 번째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해설이 자세하지 않고 두 번째 기출을 그대로 따오니까 어려워요. 세 번째는 시중에 있는 수능 어려운 문제들을 다 따와가지고 문제집 만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러면 자신이 아직 그러한 지문을 읽지 못하는 단계인데 그러한 지문을 인강을 보면서 조금씩 푸는 거랑 아니면 해설이 잘 나와 있고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문이에요. 그런 문제집이 좀 많이 여러 지문을 푸는 거랑 과연 어떤 게 수험생들의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자. 강의 들어서 점수 잘 나오고 영어였으면 진짜 잘 나왔을 거고 두 번째, 영어는 언어 과목이에요, 여러분. 진짜 본인이 풀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과정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단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맞는 단계로 차근차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어 강사님들 커리 또는 홍보, 상술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려놔요. 왜냐면 1년 과정 다 들으라고 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또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 수준별로 맞는 교재를 정해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또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과외 학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두 분류예요. 보통 9월 달부터는 성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진짜 기초이신 수험생들은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중요해서 처음부터 찾아와요.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지방지 또는 뭐 소방시험 끝나고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다른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해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구조 분석 잘 안 되시는 분 많이 계시고 감독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독해 문장 안에서 구문을 잘 못 푸시는 분 많이 계시고요. 지방이 다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너무 많은 양을 풀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과정 위주로 하세요. 본인 직접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 수험 기간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직접 풀어보시고 틀리시고 참고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영어를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이런 점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수험생이고 영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하니까 은근히 영어를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영어 질려서 못해요. 이미 틀릴 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각 단계마다. 차라리 그냥 틀리면서 알아가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이론을 막 외우고 문제를 맞추려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더 불안해져요. 짜증나고 하기가 싫어져요. 저는 강사로서는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암만 이론을 다다다 본다 하더라도 문제가 바로 안 풀립니다. 차라리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풀고 틀리고 다시 이론을 보는 거죠.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오히려 부담 없이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하루에 뭐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한 타임 그냥 고정시켜서 공부하라고 해요. 3시간 반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내내. 1년 내내
한 타임 고정해서 공부한다? 3시간 반 동안?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어는 그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영어 과목이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번에 뭐 국가직, 지방직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5과목이 다 원주 수업에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사님들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수험생들 상담할 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근데 강사님들이 다들 말하는 게 뭐냐면, 국어, 영어는 지문이 길고 한국사, 뭐 행정과, 행정학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사, 행정과, 행정학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라.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도 잘 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능 때 이미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과목인 한국사, 행정과, 행정학을 우선적으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전에도 5과목 원저수 들어가는 그 예전 공무원 시험에서도 결국 국어 영어 싸움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국어 영어 지문이 많아요. 길어요.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그리고 한국사나 행정과 행정학은 다 10분 이내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행정과 행정학은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국어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국어 영어, 특히 마지막 영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짧은 시간에 긴 지문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국어, 영어, 그냥 학교점만 넘기고, 다른 건 9점 맞아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의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그럼 다른 학교 쓰는 수도 다 9점 나오지 않을까요? 어, 다시 국어랑 영어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과목을 그 많은 지문을 빨리 풀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도 다시 또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결국 언어 과목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과목은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나중에 한 과목 공부랑 또 다시 연관이 돼요. 강사님들 중에서 뭐 한 과목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영상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험생들은 다들 케이스 다 달라요. 여러 과목 공부해서. 근데 한 과목 공부하시는 분들 이상하게 5과목을 한 번에 공부하는 거랑 비교하는데, 아무도 5과목 공부하시는 분 없죠? 한 뭐 3과목 정도 공부한다고 할게요. 이거는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아니에요. 한 과목 공부 방법은 한 과목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뭐 3과목 공부한다면 3과목 공부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게 옳고 그른 건 아니고 수험생, 어쩌면 수험 스타일, 취향 차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똑같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해동을 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 과목이 있는 과목, 학생들한테는 3과목 추천하는 게 뭐냐면, 영어는 한 과목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영어만 계속 듣도록 할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국어 공부 때 여러분 영어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어 과목은 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저는 오전 타임을 만약에 3시간 반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너무 강사님들의 커리에 너무 다 따르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준 이상의 과정을 하려고 하지 말자. 세 번째, 인강 본다고 영어 점수 안 옵니다, 절대. 강사님들은 다 본인 강의 보면 점수 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강사님들 여러분 인생에 책임주지는 않아요. 강사님들은 어차피 많은 과정을 넣어놓고,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이 교재에서 나오지 않냐, 적중하지 않냐. 이제 여러분들이 떨어지면은 여러분 탓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시고 여러분 직접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20문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틀보고 약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